허위 실거주 명목으로 갱신 거절한 집주인의 손배소 판결.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했는데, 해서 내가 이사를 나왔는데 그 아파트가 임대 매물로 나왔다. 그렇네요. 집주인 아들이 실거주 한다고 해서 내가 나왔는데 집주인 아들이 아니고 삼자가 살고 있다. 허위로 임차인 내보내면은 임대 수익 상승분을 물어줘야 되게 지금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임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들이 손해를 물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입자 A씨가 집주인 상대로 손해배상을 했는데 1,560만 원 배상해라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창원시에 있는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조건으로 2년간 임차를 했어요. 계약 만기 3개월. 예전에는 집주인이 1개월만 남기고 통보를 하면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이 반지가 됐는데 법이 바뀌었죠, 이제? 집주인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만기 최소 얼마 전에 통보를 해야 돼요? 뭐 6개월 전에 통보하면 아주 안전빵이죠. 이제 예전에는 6개월에서 만기 1개월 전까지만 통보를 하면 묵시적 갱신이 방지가 됐었는데 여기 1개월에서 몇 개월로 늘어났어요? 3개월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달 임박해가지고 세입자한테 나 전세 1,000만 원만 올려줘라고 통보하면 세입자가 자동 연장 됐는데 그럼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하셔야 돼요. 올리든지 내리든지 전화해서 세입자랑 통화만 되면 일단 묵시적 갱신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 자체도 안 해버리면은 계약갱신 청구를 안 써도 자동 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다시 2년이 연장된 거하고는 또 틀려요. 그러면은 2년을 다 채우고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자동적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럼 다시 또 2년 살 수가 있죠. 그럼 4년을 다 살았어요. 그 다음에 집주인이 이제 너 4년 동안 하나도 안 올려주고 살았으니까 이번에 진짜 좀 올려주라라고 통보했는데 세입자가 저 계약갱신 청구권 쓸래요 해버리면 다시 또 2년을 세입자가 더 살 수 있어요. 대신에 얼마나 올려주고? 5%는 올려주고. 그러면 세입자는 결국 5% 올려주고 몇 년을 살아요? 6년 산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주인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면 세입자가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만기 뭐 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만기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전세금 1,000만 원만 내려주세요 했을 때 그럼 집주인은 나 묵시적 갱신 됐으니까 너 그때 2년 살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려운 용어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러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은 1도 없어요. 다 세입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입자가 뭐 묵시적 갱신됐다고 해서 나 2년 더 살게요 해놓고 6개월만 있다가 다시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괘씸하잖아요. 6개월 있다 나갈 것 같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나간다고 하든지 그럼 내가 전세를 더 받았을 텐데 그게 가능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니까요.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세입자를 위해서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 집주인한테 유리한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하나도 없어요. 99.9%는 다 세입자를 위한 법입니다.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주택임대차 3법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세입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것도 5% 상한을 두고 다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세입자를 위한 법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세입자를 위한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세계약서 쓸 때 막 집주인한테 유리한 규정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어느 분이 질문하셨는데 집주인은 2층에 살고 1층이 식당이고 식당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을 보고 세입자가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계약할 때 그 계약서에다가 집주인은 그 앞에 주차장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고 뭐 거기다 막 뭐 한다고 자부지간 집주인한테 유리한 조항의 어떤 그 특약을 넣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주차 문제를 시비가 붙었는지 어쨌든 붙였는지 해가지고 집주인이랑 세입자랑 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싸웠으면 어디 가야 돼요? 손잡고 법원 가야 되나요? 소송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계약서에 내가 여기 주차할 수 있고 내가 여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특약을 넣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졌어요. 집주인이. 왜? 집주인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은 계약 무효 사유다라고 아예 나와 있어요. 세입자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약은 유효해요. 근데 집주인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그게 세입자를 위한 100% 세입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2년간 임차를 했어요. 근데 계약 갱신을 기대를 했는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를 쓰는데 계약갱신 청구를 깨는 요건이 있죠.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든지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 가족이 거주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헐고 다시 짓는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들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깰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일단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냈어요. 세입자는 집주인이 들어온다니까 할 말 없잖아요. 일단 비워줬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했어요?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50만 원보다 더 많은 이렇게 낸다면 계약 연장을 해주겠다고 태도를 바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를 이제 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사를 가고 나서 이 집에는 주소가 누구 거가 주소가 옮겨져 있어야 돼요? 주인 거가 주소가 옮겨져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옛날에 살았던 임대를 그 아파트가 다시 이제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주인한테 연락하니까 이제 전화를 안 받겠죠. 그렇게 해서 다른 집을 이제 구해서 이사한 뒤에 자기 옛날에 살았던 그 집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전혀 모르는 제 3자가 주소가 전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내가 산다고 해놓고 세입자를 내보내놓고 또 다른 세입자를 이제 더 올려서 이 전 세입자가 살았으면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근데 세입자를 바꾸면서 20만 원 한 번에 훅 올리고 세를 놨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한 거예요. 대부분 우리 뉴스 보면은 일부 승소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은 뭐 각자 소송 비용 각자 부담하고 뭐 원고 일부 승소 이런 판결 나오잖아요. 얘는 뭐예요? 전부 승소. 그 올린 차익을 다 세입자한테 돌려줘라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 2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를 살고 있던 아파트에 계약 갱신을 희망했으나 여기도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이었죠.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사 나와서 이 사람은 은행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했어요. 집을 떠나기 닷새 전. 이 집주인은 좀 FM 집주인이에요. 집을 떠나기 닷새 전이면은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전에 살던 세입자는 이미 다른 데 계약 다 해놓고 이삿짐도 다 맞춰놓고 다 해놓은 상태예요. 5일 놔두고 계약을 깰 수가 있어요? 못 깨지. 그러니까 그냥 이사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집주인이 연락을 해가지고 아들이 서울에 직장을 얻어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했다고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세입자금과 보증금으로 4천만 원이 오른. 원래 1억 4천만 원에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러면 뭐 얼마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4천만 원이 오른 1억 8천만 원에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은 거예요.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소송을 해가지고 280만 원. 요건 이제 4천만 원에 대한 이자겠죠. 소송을 제기했고 전부 승소 판결.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쫓을 경우 임대 수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해야 된다.